네, 오늘 11일이 보행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킹덤 주제를 전동 킥보드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요즘 전동 킥보드 정말 많이 타고 보이는데요. 의원들도 많이 타셨을 것 같아요. 일단 김준호 의원부터. 저는 아직 면허가 없어서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12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동차 면허가 없으시군요. 네, 뇌생 남으신데 운전 못하시는 네, 자율주행 시대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송 진행하면서 가장 놀라운 소식. 혹자들은 이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거 아니냐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제가 한 번도 면허를 딴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 자동차 운전 면허랑 그 변호사 면허랑 바꿀래요? 생각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오차성 의원은 타보신 적 있죠? 저는 사실 이제 월 정기 결제를 통해서 꾸준히 좀 이용하고 있는 편인데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안타깝게도 굉장히 또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바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 작은 보도블록 턱에도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타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아직 뭐 타본 적은 없는데 그래요? 주변에서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초등학생 한 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길래 초등학생이 저렇게 타도 되나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오창석 요원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목적지를 향하는데 뭐 택시나 버스를 타고 집 앞까지 가기에는 참 걷기는 애매하고 다시 택시를 잡아 부르기는 좀 애매한 그 거리를 지금 전동 킥보드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집 근처 이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정류장에 내려서 저희 집까지 걸어가기 귀찮을 때, 또 등가 하교 후에 굉장히 위험할 때, 뒤에서 누가 따라올 때 사탕 준다고 따라오라고 할 때 빨리 따돌리기 위해서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인이 소유하지 않아도 공동 어플을 통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것도 큰 장점으로 꼽히죠. 이 전동 킥보드 공유 앱 사용자가 지난 1년 새 크게 늘었다라는 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4월 전동 킥보드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는 21만 4,45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3만 7,294명에 약 6배로 는 것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가량 많았고요. 세대별로는 20, 30대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인명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전동 킥보드가 차도를 가로질러 가다가 그대로 택시와 부딪히게 되는 영상입니다. 이 안전모등 보호장비 없이 무면허로 운전한 고등학생 2명이었는데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운전자 A군은 사고 사흘 만에 숨지고 말았던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다른 차량에 가린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전동 킥보드가 나타납니다. 이 교차로 신호등은 파란불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나서다가 갑자기 등장한 이 전동 킥보드 운전자와 부딪히기도 하고 이 도로를 역주행해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려는 이 전동 킥보드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늘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모두 이 안전모등 보호 장비 없이 운전을 한 사례였는데요. 갑자기 도로 위에 뛰어들어 사고를 일으키는 이 고라니에 비유해서 이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인데요. 전국의 이 공유 전동 킥보드는 모두 5만여 대라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늘어난 수치인데요. 올해 상반기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가 넘게 늘었습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25km인데요. 사실 웬만한 자전거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인도든 도로든 종횡무진 달리고 있는 전동 킥보드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자 김준호 변호사, 음주운전, 동반 탑승, 인도 주행, 헬멧 미착용 다 불법일 텐데, 자 운전면허는 없지만 변호사시니까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전동 킥보드는 이종 원동기로 이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차도로 기본적으로 다녀야 되고요. 그래서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 다닐 경우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자전거라도 원래 애초에 음주운전은 처벌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법의 규범력이랄까요, 범칙급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뭐 규제 자체가 현재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급증하는 안전사고에도 관련 법규와 규제가 없는 점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 중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 10일부터는 규제가 더 풀린다고 하던데 이거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사고 영상도 함께 보셨는데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의 사고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개인의 이제 신체가 이제 많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는데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13세 이상 무면허자도 이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중학생부터 이제 이용 가능하죠. 그리고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가 되어서 자전거 도로 주행도 이제 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분류가 오토바이에 가까웠다면 개인형 이동 장치는 자전거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어린 나이부터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지위를 조금 더 정리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킹덤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부터 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보기 보시죠. 자, 1번 동백꽃 필 무렵의 김강훈 배우. 자, 2번 7번 방의 기적에 출연했던 갈소원 배우. 자, 3번 아동복 착용이 가능한 오창석 요원. 자, 이 중에서 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오창석 요원이 한번 맞춰보시죠. 일단은 아동복 착용이 가능하지만 저는 일단 월 정기경찰로 이미 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갈수원 배우 같은 경우는 등장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중학생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갈수원 배우는 제가 알기로 이미 중학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답은 1번 김강훈 배우님입니다. 1번이요?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번 확신하십니까? 예.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틀리셨습니다. 네, 정답은 2번, 이 갈소원 배우입니다. 이 갈소원 배우가 7번 방의 기적에 출연할 때만 해도 굉장히 앳된 어린이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폭풍 성장을 이뤘고요. 그래서 지금은 개정된 후에도 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3번 오창석 요원도 탈 수 있죠. 당연히 나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탈 수 있지만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탈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면허 조항이 사라지고요. 이용 가능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더 늘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제 작은 방지턱에서도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캠페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끔씩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가리지 않고 이 커플끼리 2명이 한 대의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한 명이 이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2명이 이용했을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가 훨씬 더 무거워져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도 힘들고 사실 두 사람이 앞뒤로 이제 운전하다 보면 또 얘기를 하다가 또 딴 생각에 빠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경각심과 주의, 안내를 할 수 있는 캠페인이 좀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김진우 의원, 이용자가 늘면 사고가 많아지고요. 당연히 보험 관련된 관심이 늘어나잖아요. 자동차처럼 전동 킥보드에도 보험이 있겠죠?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현재 그 정부 당국에서 이거를 새로 만드는 상품 이제 개발을 하고 의무화를 시킬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자동차 보험의 표준 약관을 약간 개정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거나 부모님이 가입한 경우에 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적극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된 일반적인 보험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그런 공유 킥보드 업체들과 이제 국토교통부가 상의를 해가지고 현재 새로운 보험 상품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지금 개정 방향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창석 요원 걱정돼서. 네. 아니 이제 현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이가 다쳤거나 이제 사고를 냈을 경우에 특히 사고를 낸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기반으로 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구조를 이제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무 가입이 돼 있으니까 공유 경제로 이걸 이용할 경우에는 아마 앞으로는 보험료가 거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이용료도 조금 더 높아지는 방식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요한 건요. 보험도 있고 제도도 있지만 사용자의 의식일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와 민원이 급증하는 것, 정부의 대처 능력과 이용자들의 의식이 급팽창하는 시작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런 비판이 있는데 오찬석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일종의 문화 지체 현상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법률보다는 기술의 발전이 빠르고
법률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국회에 또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의원들과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 같은 경우는 일단 개발하고 시민들이 빠르게 받아들이면 곧바로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법률이 조금씩 늦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참고해서 네. 연내 조금 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이 또 발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은요? 네. 요즘 이 공유 경제라는 말이 가장 핫한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도 공유가 가능하고요. 전동 자전거도 공유가 가능하고 이 네. 전동 킥보드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생명과 안전은 공유가 안 됩니다. 이 사용자분들이 이 사실을 항상 유념하시고 좀 안전하게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같은 다양한 휴대용 친환경 교통수단이 나올 겁니다.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이제 가칭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발표한 바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법만 만들어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로 주로 이제 다니도록 하는 네.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인도로 다닐 수 없게 하는데 네. 자전거 도로가 사실 그렇게 인도랑 경계도 그렇고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와 관련된 전용 도로를 만들겠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위한 사실 네. 이건 뭐 공유 킥보드도 있지만 뭐 전동 휠이라든가 또 몇 가지 대체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관한 행정적인 어떤 인프라의 구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편리함의 산물, 도로 위의 무법자란 주제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오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혁신과 편리 사이를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 안전의 브레이크는 과연 어디에? 자,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준우, 오찬성 요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